증거로 채택해달라. 그것만은 안 된다. 도대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양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건 분량으로 조사를 맡았던 검찰은 조선시대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사초 수준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자세합니다.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했고 K스포츠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이사장의 월급까지 직접 지시하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뒤 안 수석에게 불러준 내용도 빠짐없이 적혀 있는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난 뒤 적은 메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정상외교, 8조 수주. 이런 같은 여러 가지 관심사항 뒤로 30억 플러스 30억, 60억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미르와 K스포츠에 각각 30억 원씩 모두 60억 원을 내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2015년 12월 메모에는 이재현 회장 도울 일 생길 수 있음에 이어 재상고, 기각, 형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수개월 뒤 이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됐죠.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이 수첩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 131만 개 이상 창출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일자리 50만 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가 핵심입니다.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 신설해 책임지고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은 2012년 대선 때 문 전 대표 공약과 비슷한데 일자리 대통령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